그래서 오늘 인공분봉 잘하기 시간에는 인공분봉을 했을 때 벌을 회귀시키지 않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 시작을 해보자면은 일단 분봉은 요 이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분봉이라는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벌이 분가하는 개념입니다. 벌이 분가하는 거를 벌이 분가하기 때문에 분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연 분봉이랑 인공 분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분봉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봉이라서 벌들이 자연 왕대를 형성시킨 후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루어지는 분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맘때 한창 아카시아 꿀 딸 때 자연 왕대 달아놓고 집을 나가버리는 놈들, 얘네들이 자연 분봉이 되겠고, 인공 분봉은 인공이라는 말이 들어간 대로 사람이 인공 왕대나 혹은 자연 왕대를 이용해서 계획적으로, 알고 오타났네요. 분봉시키는 행위를 인공 분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계획적으로 분봉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왕대를, 인공 왕대를 쓰느냐, 자연 왕대를 쓰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획적으로 분봉시켜서 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인공분봉의 핵심인 겁니다. 실제로 인공분봉을 하실 때 자연 왕대를 다 죽여야 되냐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인공왕대나 여왕벌을 꼭 넣어줘야 되냐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장사 속이고 여왕벌을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한 마리라도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예, 자연왕대 다 죽이시고 왕을 넣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 되지는 못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왕대를 쓰셔도 충분하다, 좋다. 만약에 자연왕대가 여기 하단이나 상단에 요렇게 달려 있다면은 그거는 가져다가 쓰셔라. 그거 가져다가 쓰셔라. 그러면은 분봉 잘 된다. 근데 왕대가 여기 가운데 조그맣게 새끼 손톱만하게 막 몇십 개가 십몇 개가 달려 있으면은 그거는 쓰지 마라. 라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위아래에 달린 요 큰 왕대들은 계획 왕대여가지고 일벌들이 계획하에 만든 여왕벌이라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가운데에 있는 작은 왕대는 변성 왕대라서 계획하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왕벌이 작게 나오거나 심할 경우에는 불구까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아래 달리는 건 쓰고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사서 넣어라라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굳이 한번 껴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인공분봉을 잘하기 위해서 일단 인공분봉 방법부터 봐야 될 텐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최소 두맷벌을 추천합니다, 저는. 5월 초 혹은 4월 말이면은 그냥 한 매만 넣어가지고 어떻게 뭐 교미상 편성해도 되고, 천천히 불어나는 걸 기다려도 되고, 그런데 이제 5월 말에 접어들면은 한 매벌 분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소 그냥 두 매는 무조건 넣어 주셔야 돼요. 최소 두 매는 넣어 주셔야 되고, 어,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매를 넣었을 때, 음, 벌이 이제 우리가 넣을 때 이렇게 두 매 딱딱 넣으면은 봉판 두 장을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봉판 두 장을 넣으면은 성충도 두 매벌이 따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확보되어 있는 게 성충 두 매벌이 확보되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봉판 두 장이 다 터져 나오면은 한 3회벌 가량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두 매로 분봉을 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두 매를 넣으면은 이제 봉판이 다 터져 나오면은 한 최소 3회벌 제대로 되면은 3회벌까지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매로 해주셔라. 하지만 두 매 이하로는 한 매로는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이제부터는 방법인데 먹이장을 한 장 넣어서 새 벌통을 준비해 줍니다. 먹이장은 두 장 넣으셔도 좋지만 한 장 넣으시면 그냥 충분합니다. 어차피 다음 내검 때 보충해 주셔도 되니까 먹이장은 한 장 넣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개포랑 먹이장 한 장이랑 새 벌통 이렇게 풀세트로 준비를 딱 하신 다음에 여왕벌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여왕벌이 없는 봉판만 골라서 새 벌통에 옮겨줍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게 충판 넣어도 되냐? 혹은 공소비 넣어도 되냐?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봉판만 넣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봉판은 번데기고 바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벌이 처음 정착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이로운 점이 많은데 충판을 일단 넣으면은 첫 번째로는 충판은 터져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들어있는 성충들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두 번째는 이 애벌레가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육아를 해야 됩니다. 육아를 하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쩌면 애벌레가 폐사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봉군이 다 망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봉판을 넣어주시면은 봉판은 이미 번데기이기 때문에 육아할 필요 없이 온습도만 조절되면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터져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봉판을 넣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공소비는 당연히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비는 그냥 당연히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봉판을 최소 2장 해가지고 벌통에 옮겨줍니다. 이때 여왕벌은 안 따라오도록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원하는 만큼 최소 2장 이상의 소비를 이제 옮겼다면은 개포를 닫고 벌통을 마무리해 주시면 인공분봉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죠.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 그러냐? 벌들이 다 집에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집에 돌아가기 때문인데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저렇게까지 했으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공장으로 옮겨서 성충의 회귀를 방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방법이 그냥 최고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을 쓰자니 번거롭기도 하고 남는 땅이 당연히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제2 봉장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른 봉장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모두 알지만 힘들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봉장 안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 봉장 안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무조건 최고다가 아니라 최고의 방법은 항상 다른 봉장으로 옮겨야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봉장에서 해야 되면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정말 좋다라고 추천드리는 거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이런 거 뒤져보지만 저 말고는 안 쓰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요것도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고 외국 얘기해가지고 저도 좀 말할 때마다 괜히 눈치 보이고 죄송하지만 외국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응용한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인공분봉하거나 자연분봉 김이 있을 때 이 방법 써서 해소시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오리지널 기술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기분이 좋다. 같은 공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인공분봉 하실 거면은 추가적인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새로운 벌통을 놔주셔야 됩니다. 어디 이제 봉장에다가 자리를 잡고 거기에 딱 놔주세요. 놔준 다음에 프로폴리스 망을 2장 준비해 주십니다. 프로폴리스 망을 2장 준비해가지고 새로운 벌통에 소문을 딱 열고 소문은 저는 절반 정도 여는 거 추천드립니다. 절반 정도 열어 놓으시고 그 소문 앞까지 프로폴리스망 2장을 길처럼 깔아주세요. 카펫처럼 깔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벌을 털어 주시는데 어떻게 터냐면은 너무 멀리에다가 털어도 벌들이 방향 잡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너무 가까이에다 털면은 이 방법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벌을 털 때 내가 소문부터 프로폴리스만 끝까지 살살살살 설탕 뿌리고 소금 뿌리고 후추 치듯이 살살살살살 이렇게 털어줍니다. 그러면은 그 프로폴리스 망 따라서 벌이 쫙 길이 형성되죠. 길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걸 소비 하나 가지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소비 가지고 프로폴리스망 끝에다가 벌을 다 털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벌들이 이렇게 쭉 길이 만들어지면서 벌들이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보이실 거라고 보이시네요. 자, 요게 그 영상이거든요. 이제 똑같이 해놓은 거고 요 보시면은 저는 높기 때문에 프로폴리스망만으로는 안 돼서 격리판을 하나 이렇게 놔주고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망을 하나 깔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 벌이 워낙에 많아서 쭉 뒤까지 프로폴리스망 거의 3장, 4장 정도의 길이를 제가 쫙 벌을 털어준 겁니다. 이렇게 털어주면은 위에 벌들 날아다니죠.
날아다니는 벌들은 날아서 지네 집으로 돌아가고 날 의사가 없거나 못 나는 애들은 기어서 길 형성된 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길의 끝에 가서 보면은 소문에 가서 보면 지금 뭐가 있냐? 얘네들 제 마우스로 가리키는 얘네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얘네들은 그냥 안 들어가요. 소문 앞에서 계속 궁뎅이 치켜들고 날개짓을 합니다. 궁뎅이 치켜들고 날개짓을 하는데 이 행동이 뭐냐면은 벌통에 일벌의 꼬리 쪽에 이제 봉침 있는 데 쪽으로 가면은 나사노프 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페로몬을 분비하는 샘인데 페로몬 분비하는 샘이 한 세 군데인가 되는데 그 나사노프 샘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페로몬을 분비하는 겁니다. 분비하면서 궁뎅이를 치켜 들고 분비하는데 그냥 분비하면은 멀리 안 날아가니까 날개를 통해서 계속 페로몬을 멀리 날려주는 거예요. 날려주면서 야, 여기 입구 있다. 일로 와라. 뒤에 있는 너네들 일로 와라 하면서 얘네들이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발대가 길을 알려주면은 뒤에 있는 후발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벌들의 페로몬 본능을 이용해서 소문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이렇게 유입을 시키면은 그냥 가둬놓고 벌통 안에 맹목적으로 놔두는 것보다 페로몬이라는 대화 수단을 통해서 벌들이 소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귀율이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썼을 때 최대로 많이 회귀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률이 좋았을 때가 거의 한 80% 정도는 안 돌아갔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못해도 절반의 벌들은 항상 여기에 남아 있어요. 벌통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페로몬을 이용해서 소문으로 유입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소문으로 유입되는 거는 벌들의 생리에 있어서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에 정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요. 회귀율을 거의 50%에서 70%가량 낮출 수가 있습니다.